자, 그리고 이제 이 들어오자마자 이 역시 이 입만 열면 지금 사고를 치는 이 최종병기 할아버지인데, 사실 지금 이거는 예상을 했지만 안철수, 윤석열이 단일 후보 되도록 해줘야 이게 정말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실언인지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당이 다르잖아요, 당이. 당이 다른데 다른 당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쪽 당에 있는 그 대권 주자이자 오너한테 야 네가 그냥 머리 숙이고 들어와 이거 그때 이 서울시장 때부터 계속 그 짓을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또 방금 김병준 관련 질문에 경제 상식 없는 사람들이 시장주의 내세운다. 또 아군을 또 이제 한 방울 쏴버렸는데 자, 김병준은 일종의 자유주의자고 김종인은 국가주의자로 얘기되는데 상충되는 것 아니냐? 코로나 사태 같은 걸 맞이해서 국가가 개입 안 하면 누가 해결할 거냐? 여기까지 얘기는 괜찮았는데 여기까지는 응?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무엇을 위한 자유주의자냐 하면서 한마디로 경제 상식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주의를 내세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 노인이 이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국가주의하고 자유주의, 시장주의 세 개가 정리가 안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남을 시장주의라고 해놓고 공격을 하는데 어떤 시장주의한테 물어봐도 코로나 같은 사태 터지면 국가 개입은 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 소상공인들 장사 못하게 해가지고 가게 망하게 됐을 때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와서 확인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장사를 막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미친 짓을 할 필요 없었다는 거. 10시까지 밖에 장사 못하게 하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지금 이제 와가지고 보세요. 뭐 백신을 뭐 80% 맞니 70% 맞니 이제 2년 넘게 돼가지고 설치는데 지금도 이제 이 뭐 확진자가 하루에 5천 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확진자 5천 명이 나오나 지금이나 처음부터 이렇게 틀어주고 막는 게 아니라 일본식으로 풀면서 자연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 김노인처럼 이거를 국가가 다 배상하면 안 되고 문재인 정권에게 다 책임을 물어서 이것들 감옥에 보내고 이것들 집 다 뺏고 그거부터 한 다음에 보상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정책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사실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는 지금 같은 편 공격하는데 분점을 하고 그 얘기를 안 하대?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재인이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는지 얘기 전혀 안 하대? 이 김종인이하고 윤석열이든 뭐 이준석이든 뭐 칸패니까 그게 칸패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안철수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한 길을 택해 주시지 않겠나. 본인의 결단, 대선 포기는 본인의 결단에 달린 거.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안철수 보고 판 깨고 나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장 선거 때도 안철수가 워낙에 자존심도 없고 머리가 나쁜 자여서 그렇지 원래는 판 깨고 나갔어야 돼요. 김종인이가 계속 메시지를 넣었어요. 너 같은 놈 상대하기 싫으니까 너 나가. 꼴 보기 싫은 놈. 계속 발로 차고 그냥 그래도 안철수는 서울시장 먹어보려고 기웃기웃거리다가 먹힌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 김종인이가 잘해서 안철수를 무릎 꿇린 게 아니라 안철수가 정상적인 사람의 프라이드만 있었으면 그냥 노인네 한 대 때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거 먹어보려고 기어다니다가 잡힌 거예요, 그냥. 그럼 이번에는 또 그렇게 되겠냐? 그때는 오세훈하고 지지율이 비슷비슷했으니까
내가 한번 먹을 수 있겠지 그런 게 있겠지만은 지금은 지지율 차이가 크잖아요. 뭐 5% 되면 30 몇 프로? 그러면은 그때처럼 기어다니다가는 그냥 먹히게 되는데 글쎄 안철수란 자가 무슨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뭐 이재명이랑 원수진 것도 아니고 왜 윤석열한테 힘을 못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권은희, 김종인 위원장이 김칫국은 한 사발 들이키신 거죠. 선거판에서 상황 행색을 했던 경험으로 미리 책임 전가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거냐? 안 후보는 윤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도 이 할아버지가 거짓말했나 보네. 나도 과연 이 말을 언제 했을까 했는데, 애초에 윤석열과 단일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포기하면은 안철수가 압도적 정권 교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가 노리는 거는 줄리나 뭐 김만배 쪽에서 그 윤석열이 집 한 채 사준 거 그거 어느 한두 건만 터지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고 자기가 10% 올라가면은 그걸로 엎어치기 하겠다. 지금 그거 노리는 거에 하나지 안철수의 계획 쪽에서는. 근데 그 계획이 잘 진행이 안 되더라도 이 할아버지하고 이준서가 계속 까대기 시작하면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냥 못 먹어도 고 해가지고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이것들하고 뭐하러 손잡수니까 이거 들어가봐야 먹을 것도 안 줄일 것들 뻔한데. 그래서 이 후보 단일화라는 게 특히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제 격과 예를 갖춰야지만 가능한데 이 할아버지하고 요 꼬마하고 둘이 틈만 나면 안철수를 짓밟으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선 단일화 불가죠. 이건 불가예요. 불가. 근데 불가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안철수가 조금만 더 꾀를 내면 그러니까 이쪽에 이 사이비 보수를 부셔버리고 자기가 깃발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한번 3파전, 4파전 승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계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기 지금 김동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흔들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사이비 보수를 그냥 확 쳐서 여기랑 한번 승부를 걸어서 치킨 게임 할 만한데 물론 안철수라는 자가 워낙에 프라이드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뭐 그래서 가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 박 대통령 석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사실은 이재명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석방 효과는 이재명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만 석방 얘기하면 석방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익만을 따랐을 때는 이재명은 리스크가 있어요. 박 대통령 석방 얘기했을 때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안철수는 리스크가 제로야 제로. 리스크 제로에다가 아직도 저도 이번에 이 석방회를 꾸리면서 명단을 모아보니까 생각보다 윤석열 만세하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바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누가 많이 넘어갔냐? 유튜브 가지고 돈 챙기는 놈들이 거의 넘어갔기 때문에 내 눈에 다 보이는 놈들이 다 넘어갔으니까 나는 100명 중에 99명이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밑바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넘어갔어요. 그 세력이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보수에도. 안철수 이번에 제대로 박 대통령 석방 쳤을 때 글쎄요. 지금 TK만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PK이기 때문에 TK, PK에서 지지율 올라가고 거기다가 한두 마디 더 해주면은 나는 탄핵 찬성했지만은 이런 이 조작 검찰 수사는 처음 봤다. 정치적으로 탄핵은 찬성했지만 이런 검찰 수사는 도저히 내가 보니까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 한마디면 죽는 거죠 뭐. 윤석열이 끝나는 거예요. 이재명이 치는 것보다 훨씬 파괴력이 높죠. 이재명이는 탄핵에 선동을 했던 놈이잖아요. 그 화천대에 보니까 다 탄핵 주범들 다 껴있는데 요즘에 이 이상로 기자하고 저 김태산 저 체코 전 북한 대사가 이재명이 박 대통령 석방과 태블릿 조작을 밀고 나왔을 때 윤석열은 죽는다 그러는데 저는 박 대통령 석방까지는 가능하다 보는데 이재명이가 이 태블릿 조작을 꺼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기가 이미 문재인이보다는 훨씬 더한 탄핵의 주범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나 하는데
안철수는 가능하죠. 안철수는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안철수도 탄핵의 주범이지만은 간단하잖아요. 아, 그때는 속았다. 나도 언론에 속았다. 이거 뒤져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다. 어떻게 윤석열이 어떻게 저런 놈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 될 수 있냐? 이 정도면 안철수 한 10%는 돌파할걸요, 지지율? 그래서 제가 진짜 안철수 쪽에 측근을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통화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이번에 최대지 후보가 다시 안철수에게 박 대통령 석방 공문을 보냈는데 일단 손학규 쪽만 이제 얘기가 돼서 손학규 후보하고 어떻게 면담 혹은 기자회견을 밀어붙인 다음에 다시 안철수를 작업해서 안철수 입으로 박 대통령 석방은 기본이고 윤석열의 조작 날조 수사를 꺼내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워낙 찐따 같은 놈이어서 진짜 사실은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난 윤석열보다 더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 캐릭터는 이거 막 이런 인간라고 얘기하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 안철수하고 이 노인하고 붙었으니 이 지리하고 이 역겨운 닭싸움을 내년 3월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 지금. 아니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가만 놔두면 또 그꼴 나는 거야 그꼴. 안철수가 이번에는 칼을 집어들어서 확 찌를 수 있는 저 찐따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그리고 그 카드 탄핵에 대한 윤석열의 조작 수사를 까내드는 카드는 안철수가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명확하죠. 이재명보다 훨씬 쉽죠. 안철수가 쓰기.